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예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3월 17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죠? 네. 요동치는 주식시장 속에서 시장을 바라보다 보니까 벌써 금요일이 됐고 그래도 기분 좋은 게 오늘 밤 어젯밤 미국 시장이 아주 기분 좋게 올랐습니다. 일단 3대 지수부터 좀 보시면 다우와 S&P 500 모두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이 2.48%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05% 오르면서 기술주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역시 반등이 들어갈 때도 필반 지수가 제일 강하게 들어가네요. 네. YTD로 보셔도 나스닥은 YTD 기준 12%, 필반 지수는 2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어제 또 섹터별로 보시면은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이런 IT 섹터가 2.8% 그리고 또 빅테크들이 들어가 있는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2.8%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외 뭐 자유소비재나 금융, 산업재 그리고 소재 이런 섹터들이 1%를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전 섹터가 다 오른 게 아니고 그죠? 네. 필수 소비자랑 부동산만 소폭 마이너스가 났고 IT가 가장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고 시장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약간 국채금리는 살짝 반등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제 10년물이 12bp 오르면서 3.58, 2년물은 27bp 오르면서 4.16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 5% 넘게 하락을 했었던 유가가 어제는 한 1% 다시 반등을 했고요. 천연가스도 3% 정도 다시 올랐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68.4달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리는 한 3.7% 정도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거의 25,000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1% 정도 올랐습니다. 아이고, 그렇네요. 네. 네. 5일 동안도 16.3%, 3개월도 49.5%, 네, YTD로도 51% 기록하고 있고 52주 신고가는 어떤 종목들인가요? 네, 3개의 종목만 있었는데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맨 위에 두 종목은 IT 섹터 쪽이고요. 여기 이름이 좀 잘렸는데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반도체 회사이고요. 아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그리고 마켓 액세스 홀딩스 이렇게 세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빅테크들 좀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5.42% 올랐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4% 정도씩 상승을 보였고요. 애플이 1.87%, 테슬라도 2% 올랐고 넷플릭스도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감원 발표를 또 했었던 메타도 어제 3.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 뭐 저녁에 어떤 분으로부터 작년 연말부터 이제 이런 명품 기업들 사가지고 수익이 좀 났습니다라는 이런 감사의 인사를 받아가지고요,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엔비디아나 뭐 이런 기업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죠? 대체 불가한 그런 명품 기업들이니까요. 네, 시장 걱정보다는 계속 어떤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느냐 그게 계속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섹터별로 종목 좀 보시면 어제 반도체 쪽이 가장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MD가 7.72%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5%, TSMC 3% 이렇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좋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 쪽도 어제는 이 시가총액 큰 종목들로 반등이 좀 들어왔습니다. 시가총액 뭐 작은 애들도 좀 올랐는데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다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쪽에서도 뭐 CCL이나 델타항공, 라스베가스 샌즈, 에어비앤비 상승세를 보였고요. 뭐 자동차라든지 일제히 좀 상승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네, JP모건이 시가총액이 500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삼성전자 기술을 만난 시점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400조. 예. JP모건 시총을 제가 찾아본 게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CS 시총이 이제 뭐 12조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과거에 이제 하도 이제 그런 거 금융위기 가능성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도 회의를 했었지만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가 어이 뭐야 이런 게 터졌어 하면 그러면 과거에 이제 CS가 뭐 100조 이상 하다가 급락을 하면 뭐 시장에서 큰 충격으로 다가올 건데 시장이 모두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CS가 12조면 우리나라에 지금 뭐 일반 은행들 예. 신한 KB가 한 20조는 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하나가 한 12조 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 그 정도로 시장이 다 인지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이 CS 같은 걸 이제 어디가 가져갈 거냐. 부상당한 그런 누를 갖다가 하이에나들이 와서 막 잡아먹는다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JP모건은 시총이 얼마였지? 저는 한 300조 이렇게 생각하고 봤다가 500조나 되는 걸 보고 계속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강력한 JP모건 제국 이런 말이 있거든요. 모건 제국은 점점 더 강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일단 주요 이슈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에서 50bp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3%에서 3.5%가 되었고 라가르드의 총재의 발언을 살펴보면 금융 등의 이런 불확실성으로 금리 인상 경로 전망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물가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50bp를 인상을 했다라고 하고요. 목표치 2%는 그 미국과 동일합니다. ECB에서는 올해 물가를 5.3%, 내년에는 2.9%, 그 후년에는 2.1%를 전망을 하고 있어서 한 25년 정도 예나 목표치 2%를 달성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현재 그 은행 사태에 대해서는 뭐 유동성 위기 아니다. 2008년 대비해서 훨씬 강한 상태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ECB는 50bp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ECB는 50bp를 인상을 했을까? 네. 이 부분은 사실 물가를 잡기보다는 이 CS의 문제 때문에 유럽 은행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 리스크로 부각이 되면서 자금이 인출되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저는 이런 조치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자마자 러시아의 통화 가치가 급락을 하고 러시아로부터 돈을 다 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리를 확 올려버렸었잖아요. 확 올리면서 오히려 러시아 통화 가치가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래서 3%에서 뭐야 ECB에서 50bp나 인상할 정도로 물가 상황이 지금 안 좋나? 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는 그 우측 사진에 1번 보시면은 이게 페드 밸런스 시트입니다. 대차대조 표인데요. 긴급 유동성 지원 수요가 급증을 했다. 그래서 연준의 이 디스카운트 윈도우 버링스라고 되어 있는데 연준 할인 대출 창구. 그래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3월 9일부터 3월 15일 이렇게 지난 한 며칠 동안 연준한테 한 152.85 빌리언을 빌렸다. 전주 대비해서도 약 33배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이전은 2008년 때 사태입니다. 그래서 우측 사진이 페드 밸런스 시트입니다. 페드의 밸런스 시트에서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인 거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디스카운트 윈도우 바로잉 해서 이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은행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잉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로 가장 많이 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최근에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이슈들이 계속 나와서 연준한테 돈을 많이 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하긴 이번에 실리콘 SBD만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은행들도 일단은 예금은 전부 다 페드에서 그죠? 예금자들 걱정하지 마. 뭐 우리가 다 돈 빌려줘서라도 해서 예금은 다 찾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다. 25만 불이 아니라 금액에 상관없이 다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할 수는 있겠네요. 예, 근데 이 추이도 좀 잘 봐야 되겠다, 그죠? 이 추이가 꺾이기 시작한 피크아웃 쳤을 때가 2008년 10월 달에도 우리 시장이 그때 저점을 치고 2009년 3월부터 이제 미국 시장은 저점을 치고 돌아서긴 했는데 우리 시장은 2008년 10월 말이 저점이었었기 때문에 이게 피크아웃 치고 떨어질 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예. 그죠? 떨어질 때 시장 랠리가 강하게 나왔던 그런 현상이 있었으니까 요 자료는 계속 좀 팔로우업 좀 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19.2만 건 나오면서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적게 나왔고요. 컨센보다. 그리고 주택 착공 건수나 허가 건수가 컨센보다 다 높게 나왔습니다. 주택 착공 건수 145만 건, 그리고 허가 건수가 152.4만 건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했고, 필라델피아 여론 제조업 지수 3월 예비치인데 예.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15.6이었습니다. 근데 발표치가 마이너스 23.2 나오면서 이 제조업 지수가 아주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이게 3월달 확정치가 아니라 예비치이기 때문에 예. 또 뭐 월말이나 이럴 때 업데이트 되면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안 좋게 나온다,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래서 특징 종목으로 먼저 그 FRC라고 하는 First Republic Bank입니다. 어제는 9.52% 올랐는데 현재 시간 외에서는 조금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어제 이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형 은행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 JP모건 등등 이렇게 11개의 은행에서 30빌리언 규모의 디파짓, 그러니까 예치금을 넣는다고 합니다. 돈을 이 은행에다 넣는 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JP모건, 웰스파고가 각 5빌리언씩, 그리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가 각 2.5빌리언씩, 그리고 뭐 뉴욕 멜론은행이라든지 PNC, 스테이트스트리트 등등 이런 은행에서 한 1빌리언씩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30빌리언이 된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30빌리언을 넣는다라고 하는데 장 마감 이후에 뭐 배당 컷 등의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현재는 시간 외에서 또 한 1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다른 은행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처음 보네요. 예. 좀 이색적인데 네. 이게 은행만의 결정은 아니고요. 연준하고 연방보험공사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합의하에 결정된 그렇습니다. 사안이라서요. 이게 정책 당국에서 이렇게 용인을 해준 걸로 기사가 나와 있고요. 네. 그러면서 어제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도 올랐지만 은행 위기에 대한 확산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전체 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이 회사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배당은 중지하겠다라는 공시를 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으로 좀 급락을 하는데 배당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좀 네. 상징적인 이유로 네. 하는 것인데 한참 동안 뭐 배당 못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보통 이런 이제야 시간 외에서 왜 급락했는지 예. 알겠네요. 왜 급락하냐면 이 배당 펀드들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죠. 네, 고배당 펀드는 무조건 이제 배당이 네. 확실한 그런 주식만 넣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배당을 컷한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앞으로 언제 다시 배당을 재개할지 그 예. 부분은 전혀 모르니까 예. 이러면 배당 펀드에서 무조건 팔아야 돼요 또. 네. 네, 그런 이슈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관련해서 자세하게 최로 상무님께서 뒤이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특징 종목으로 애플인데요. 애플 공급 업체 이 팍스콘이 $200밀리언 투자해서 인도에 공장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에어팟 그 수주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공장을 설립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챗 GPT 3.5에서 4.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어제 그 오피스 앱에 적용을 시키겠다. 그래서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뭐 팀즈 등등 이런 데다가 다 쓸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데 최적화 시킬 것이고 또 효율성을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구글은 그 유튜브 말고 유튜브 TV가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네. TV 월 구독료를 4월부터 65달러에서 73달러로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비용이 올라가고 있어서 여기서도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들 뭐 디즈니나 HBO, 넷플릭스 이런 쪽에서도 뭐 가격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뭐 구글도 같이 인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다음으로 메타가 어제 한 3.6%, 스냅도 7.3% 정도 올랐는데 미국에서 틱톡에 대한 추가 제재 소식이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 창업자들 지분을 매각 안 하면 미국 앱 시장에서 뭐 이런 것들을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이 틱톡의 바이트댄스가 지분 60%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고요. 또 지분 20%는 직원, 그리고 지분 20% 창업자, 이 장이링이랑 량루보 이 두 분이 지분 2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분을 매각을 해라 아니면 추가 제재에 들어가겠다.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메타라든지 스냅 같은 그 SNS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어제 약간 좀 반사이익을 받지 않을까 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미국 기업이 좀 부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원래는 기업과 기업 간에 자유 경쟁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라고 이제 WTO나 뭐 이런 것도 있으면서 예전에 그죠? 월드 그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그 무역 기구에서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네. 자유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해놓고는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예, 기업의 경쟁력과 진입 장벽 이런 걸 다 만들어 주잖아요. 미국은 그런 차원에서 참 보면 이제 메타랑 스냅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데 이야, 참 이렇게 틱톡에 대한 추가 제재 소식이 있었네요. 그리고 테슬라도 나쁘지 않아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독일 베를린 공장 연간 생산 대수가 현재 한 50만 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네. 캐파를 100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예, 현재는 주당 한 5천 대 정도 생산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환경 단체 쪽의 반발로 캐파 증설하고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최근에는 물 사용량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약간 좀 해결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약간 환경 운동가들과의 갈등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네, 현재 주당 한 5천 대 정도 만들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뭐 1년에 네. 한 52주가 있는데 가끔 뭐 공장 업그레이드 한다고 좀 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5,000대 곱하기 50주 하면 한 25만 대인데 일단 현재는 50만 대 캐파라고 합니다. 네, 100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IRA 법안 이런 거 나오면서 네. 독일 베를린에 대한 공장을 이제 생산 캐파를 늘리는 걸 약간 중단할 듯이 얘기했다가 네. 뭐 다시 100만 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뭐 물 사용량 이런 게 문제고 하면 우리나라에다가 지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는 못 올 겁니다. 이 자동차 노조가 심하다는 걸 GM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옥시덴탈은 워런 버핏이 계속 사고 있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뉴스가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사고 있고요. 옥시덴탈 어제 4% 올랐습니다. 790만 주 추가로 매입을 했고요. 현재 지분율이 23.1%인데 작년쯤이었던 거예요. 그럼 뭐 50%까지 못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분율 23.1%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또 미국 시장이 좀 부러운 부분인데 일단은 지분을 많이 가지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분 조금 들고 있고도 뭐 경영권 이러면서 대주주가 기업을 지배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대주주가 기업을 지배하려면 최소한 51%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미국은 좋은 비즈니스다 싶으면 당연히 계속 웃돈을 주면서 그 지분을 매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조금씩 이제 이번에 SM 사태를 계기로 일어나고 있는 게 또 긍정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특징 종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네네. 함께 발표가 되는 단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이 수치들도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밤에 어디 가는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바바리 메문으로 돌아온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한 여민함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